안녕하세요. 소마 51입니다. 오늘 아침 8시에 CGV 평촌에서 영화를 봤습니다. 이게 상영 회차가 많지 않아서요. 이 작품이 2019년 9월에 북미 박스 오피스 1위에 오르기도 했었던 작품인데 국내에는 지금 그렇게 홍보가 된 것 같지도 않고 상영 회차도 많지 않은 편입니다. 일단은 이 영화가 이제 타겟이 좀 뚜렷하지 않을까. 국내에서는 이 영화를 볼만한 관객층이 잘 안 잡혀지는 느낌은 있습니다.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고 일단 여성들의 주인공인 범죄 영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국내 관객들은 청불 여성 주연의 범죄 영화들을 볼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배급사가 판단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상영회차가 많지 않고 제가 살고 있는 곳에 또 근처에 없어서 또 평촌까지 또 갔다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보고 나서는 상당히 좋게 봤어요. 영화가 일단은 이 여성 범죄 영화다. 그다음에 이 영화의 카피가 통쾌하게 터지는 스타일리시 범죄 오락이 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 액면상으로 보여지자면 어떤 영화가 생각이 나시나요? 일단은 오션스 8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여성들의 이제 범죄 하이스트 무비인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허슬러는 이 범죄 오락물을 표방하고 있지만 이제 이건 국내 홍보 포인트에 불과하고요. 떠오른 영화는 니카사베츠의 존 큐라는 영화가 먼저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 소재 자체는 매우 선정적입니다. 이 영화는 2015년도에 뉴욕 매거진에 실렸던 실화를 각색한 영화예요. 스트리퍼들이 약을 갖다가 먹여서 약을 제조해가지고 손님을 이제 기절시켜서 카드를 이제 한도까지 긁어버리는 그런 방식 수법을 통해 가지고 범죄를 저질렀던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영화는 일단 배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정 자체가 좀 사회고발적, 미국 사회에 대한 사회고발적인 성격을 많이 띠고 있는 영화입니다. 배경이 일단 월스트리트고요. 2007년에서 시작을 합니다. 2007년에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흥청망청 이제 돈을 많이 벌던 이 증권맨들이 이 스트릿 클럽에 찾아서 돈을 막 뿌리는 장면들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 스트릿 바에 이제 동양계, 아시안계 여성인 데스티니가 이제 찾아와가지고 처음에 이제 쭈뼛쭈뼛 힘들어하고 하다가 이제 일종의 그 클럽의 최고의 댄스라고 할 수 있는 라모나와 친해지고 2007년도에 승승장구할 수 있는 이제 폴 댄스 방법이라든가 이 스트릿 바의 손님들을 어떻게 유혹한다든가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죠. 하지만 이제 이 영화에서 이제 2007년이란 설정은 시대적 배경과 연관이 있습니다. 2008년 9월에 미국에 이제 대금융위기가 오게 되죠. 우리가 이미 이제 많은 영화들에서도 접했었던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파로 인하여 이 증권가의 돈이 넘쳐나는 월스트리트에서도 대량 해고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여파에 따라서 우리나라 이제 중소기업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대기업이 무너진 다음에 주변에 있는 중소기업도 무너지고 중소기업 옆에 있는 식당들이라든가 상점들도 무너지고 스트리트 바도 마찬가지가 된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입이 꽤 많았던 이 스트립 댄서들이 남성 고객들을 이제 유치하는 작전을 피게 되고 유치하는 작전을 넘어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범죄 수법까지 저지르게 되었던 것이 실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는 이제 허슬러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오션스 8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하이스트 무비들 오션스 11 같은 그런 영화들이 가지고 있는 차곡차곡 범죄 수법을 쌓아서 마지막에 이제 팡 터트려 버리는 그런 쾌감을 준다기보다는 이 자매라고 하는 것을 내세웠어요. 이 영화의 감독은 로렌스 카파리아라는 이제 여성 감독입니다. 이 대표작이 세상의 끝까지 21일인데 사실 저도 보진 못한 영화고요. 아직 못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요 등장인물로는 캐릭터가 한 4명 정도의 스트리퍼 역할을 맡고 있는 배우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중심 인물은 데스티니 역할을 하고 있는 콘스탄스 우. 이 배우는 이제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에 나왔던 배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조금은 잊혀졌다고 느껴졌던 제니퍼 로페즈가 이 영화에 다시 등장합니다. 지금 벌써 50세, 69년생이니까요. 라틴계의 슈퍼스타였다가 음악적으로도 영화적으로도 한때
상당히 많은 히트작들을 냈었던 배우였었죠. 2000년대 전후반 해가지고 생각나는 게 뭐 아웃 오브 사이트라든가 유턴이라든가 웨딩 플래너 이런 작품들이 다 생각이 나네요. 그 전에 뭐 셀레나라고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는 크게 히트하지 못했는데 이 셀레나라는 이제 전기 영화를 통해 가지고 아카데미상 후보에도 올랐었던 배우죠. 뭐 그 외에도 팝스타로서 히트곡도 많이 냈던 배우입니다. 근데 이제 제니퍼 로페즈가 한 50대 초반 돼서 이 영화의 이제 일종의 리더 역할을 맡습니다. 뭐 항상 보스 역할을 맡는 배우들이 있는데 이 데스티니가 이 라모나의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여성 클럽의 멤버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둘이 중심 인물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뭐 에나벨 역할에 릴리 라인 히트나든가 레스테스 역의 캐케 파머라는 이제 배우들이 주요 등장 인물이고 놀랍게도 이제 그 빌보드 7관왕에 빛나는 래퍼 카디비와 올해 이제 빌보드 후보에 주요 분이 많이 올랐던 그 싱어송라이터 리조가 이 영화에 또 이제 일종의 단역 또는 카메오 같이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영화는 이제 스트립 클럽을 이제 중심으로 하고 있으니까 보통 이전까지의 스트립 클럽이라고 하는 영화 배경을 하고 있는 영화들은 좀 남성 중심의 그 뭐라고 할까 그 성적인 이미지들을 되게 많이 이용하는 그런 좀 선정적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이 영화도 그런 장면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청소년 관람불가 괜히 받는 게 아니죠. 이 배경 자체가 반누드 또는 뭐 토플리스 장면이라든가 뭐 이런 장면들이 쑥쑥 등장을 하는데 뭐 그렇게 선정적이라는 느낌을 준다기보다는 물론 그 이 사람들이 이제 영화 초반부에 이 스트리퍼들끼리의 대화가 그것들을 이미 딱 차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자신들이 하는 일들이 스트리퍼니까 남자친구들이 와서 자기들에게 뭐 이제 성적인 것들에 되게 미쳐 있는 여자들처럼 여기고 있는 거 아니냐. 하지만 나는 진짜 싫다. 예, 뭐 실제로 뭐 나는 그 여성들 중에는 뭐 스트리퍼들 중에는 뭐 나는 성관계 맺은 지도 오래된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자기들한테 관심은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영화에서 오히려 강조되는 것은 이제 이 여성들끼리 남성들에게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또 이들의 계층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이제 노동계급 출신이거나 아니면 가난한 집안 출신일 수밖에 없을 거고요. 스트리퍼라는 직업 자체가 그들끼리의 이제 그 연대죠. 인종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이 영화의 주인공은 라틴계의 라모나, 그다음에 뭐 콘스탄스 우는 이제 그 중국계 아시안계니까요. 그다음에 뭐 레스테스 역의 캐케 파머는 이제 흑인이고요. 릴리 라인하트는 이제 백인입니다. 이들끼리의 그 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미국 사회의 다양한 인종들의 구성을 갖고 있는 하층 계급의 여성들이 이제 모여 있는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제 이 범죄를 저질러 가는 건데 이들은 이제 일종의 그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미국의 그 금융자본주의 특히 월스트리트에 대한 이제 거부감이 미국 전역에 넘쳐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 그런 이상한 심리가 발달됐던 것이 힐러리 클린턴으로 대변됐던 그 백인 중산층의 그 엘리트들 집단에 대한 오히려 반발심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현실이 지금 미국 사회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 영화는 이제 그런 분노가 이들 여성들의 입을 통해서 또는 행동을 통해서 이제 표현이 됩니다. 월스트리트의 이 부자들에 대한 적대적 감정들이 있죠. 물론 이 여성들의 범죄 자체를 뭐 미화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 정도까지로 하는 건 아니고 하지만 이제 그런 심리들이 이 영화 속에 들어져 있다는 거죠. 이 영화 속에는 그런 적대감과 그런 월스트리트의 부자들에 대한 거부감 뭐 이런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뭐 그들의 삶을 이제 보여주는 걸로도 가능해요. 뭐 대단한 장면이 아닌데 데스티니가 이제 그 임신 때문에 몇 년간 이제 은퇴를 했다가 그 자기랑 살던 동거남이랑도 헤어지고 자기 옛날 손님에게 전화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에 보면은 이제 이 백인 남자, 무슨 차가운 도시 남자 이미지가 아니라 평범하게 생긴 남자의 집인데 굉장히 거대한 집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콘스탄스 우가 연기하는 데스티니가 살고 있는 싱글맘의 괴로움 삶과 달리 지나치게 부유한 이 월스트리트가의 증권맨들의 삶을 이제 또 비교를 해주는 거죠. 그 속에서 이제 이런 계급적 차이, 계층적 차이, 그 다음에 이제 여성들 싱글맘
이들의 고통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언급이 됩니다. 하지만 뭐 이 영화가 형식적으로 예술 영화라든가 뭐 다큐멘터리에 가까운 영화는 아니니까 기본적으로는 경쾌한 리듬 그리고 이제 경쾌한 음악들을 통해서 범죄 장면들이라든가 뭐 그종의 에피소드를 풀어나가면서 경쾌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언뜻 그런 장면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의 그 오락 영화로서의 리듬감은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스트 무비라고 하는 그런 좀 범죄를 아주 세련되게 멋있게 묘사하는 것들에 대한 기대감은 좀 적고 일종의 그 전에 말씀드린 그러니까 존 큐도 좀 지나치게 이건 또 진지한 영화인데 허슬러는 한 그 중간쯤에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는 전반부에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이 주인공들이 그 겪고 있는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언급이 됩니다. 아마도 이제 그런 상황들에 대한 그 좀 이해라든가 그런 게 좀 부족한 관객들이라면 이 영화가 좀 그 부분에서 좀 드라마적인 부분에 지루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이 홍보 이거는 뭐 관객들의 문제라기보다는 홍보 포인트 자체가 범죄 오락물로만 이 영화를 포장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기대치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시고 이 영화를 보신다면 상당히 이제 흥미로운 부분이 굉장히 많은 영화라는 거예요. 금융 자본주의의 가장 첨단에 서 있는 월스트리트와 뉴욕의 배경으로 한 스트리퍼들의 또 상당히 상반되어 있는 삶을 사는 그 싱글맘들의 삶과 그들이 벌어들이는 이제 너무나 쉽게 벌어들이는 이제 금융맨들의 모습들을 좀 대비돼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속에서 이제 당연히 자본주의적 욕망에만 굉장히 많이 애를 쓰는 이 등장인물들의 모습들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뭐 또 그들도 그런 점에서는 비판받을 부분이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영화는 하여튼 그런 점을 감안해서 보고 이야기한다면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많은 영화고 재미도 상당히 많이 느낄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무엇보다도 이제 그 제니퍼 로페즈라고 하는 이 배우가 저도 큰 스크린에서 본 건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캐스팅이 이렇게 주연급 이제 나이가 이제 50대로 가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큰 역할을 맡거나 이러지는 못했었는데 여기서는 스트리퍼 장면이 초반부에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헐리우드 배우들이 그렇겠지만 굉장히 그 장면 자체에서의 에너지, 매력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있어요. 제니퍼 로페즈라고 하는 배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매력이 있고 영화 속에서도 그 독특한 개성, 이 라모나라고 하는 캐릭터가 등장인물들이 되게 무조건 품는 스타일이에요. 약간 데스티니가 이성적인 인물이라고 한다면 범죄에 있어서도 라모나는 사람들을 품고 되게 신뢰를 많이 하고 의리로 이제 뭉쳐져 있는 그런 캐릭터죠. 근데 이제 그런 갈등들 속에서 이제 꼬리가 밟히는 건데 그런 이제 그 속에서도 그러면서 둘이 갖고 있는 그 일종의 시스터 후드 약간 자매 같은 면들이 이들에게 일종의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것들을 좀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영화는 마지막 대사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제 나와요. 라모나가 이 세상은 모두 스트립바다. 에, 누군가는 돈을 펑펑 쓰고 누군가는 옷을 벗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미국적인 현실, 뭐 사실은 더 나아가면 이제 뭐 점점점 양극화로 다가가고 있는 전 세계의 이제 자본주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해주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 메시지도 갖추고 있는 영화입니다. 뭐 아주 주제 자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선정성을 뒤엎어버리는 그런 재미도 갖추고 있는 영화라서 한번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감안해서 보신다면 아주 즐겁게 감상할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 허슬러. 원래는 허슬러가 아니라 이제 허슬러스죠. 원래는 뭐 중의적 의미로 뭐 창녀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기꾼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 등장인물들이 갖고 있는 이제 상황들을 설명해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흥미로운 이 실화 소재의 영화 허슬러 한번 감상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상 소마 50일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죠.